문제는 경매는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하는데 권리 분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이거 낙찰하고 난 다음에 내 낙찰 금액 외에 추가 금액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거 판단하는 게 권리 분석이에요. 그게 기본 경매의 일반 경매, 뭐 실무 경매, 무슨 뭐 온갖 용어들을 다 쓸 수 있는 경매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는 어떤 부담, 낙찰 금액 외에 추가 부담 가능성을 판단하는 게 권리 분석인데, 그럼 이거를 알려면 원칙을 아셔야 돼요. 왜 저게 어떤 로직에 의해서 어떤 경우 수에 내가 추가 부담할 거냐. 그게 핵심적인 거는 이게 굉장히 뭐 보통 경매학원에서 며칠씩을 가르치는 건데 저는 한 30분 만에 끝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얘기들은 일반적인 얘기고 이 지금부터 하시는 내용이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원칙을 이해하셔야 되는 건 경매는 민사이며 단독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데 거기에 심판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관이 법원이 되는 거고 그 법원에서 우리나라 최고법원에서 그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원의 판정이 딱 매뉴얼로 짜져 있지만 판례라는 매뉴얼이라는 게 판례로 짜져 있지만 그 판례가 판사의 마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게 합의체가 아니라 그냥 민사고 단독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판사는 둘이 같이 임대자, 그러니까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같이 불러가지고 하는데 사람 감정이다 보니까 법의 잣대로서 보면 아무 그 팩트만 가지고 봐야 되는데 누군가가 조금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사는 얘기예요.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판사는 말로 하지 않아요. 판사는 뭘로 말해요? 판결문으로 얘기를 해요. 판사는 절대 말로 아무리 동정적으로 가도 거기 말할 수 있는 뭔가 끈덕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판결문을 쓰는 과정 중에서 저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거를 주기 온갖 법전을 다 따지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다 따져가지고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매는 민사고 단독이에요. 따라서 어떨 때는 논리적으로, 어떨 때는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적당히 해가지고 결국 수없는 소송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경매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데 따라서 이 경매는 민사고 단독이라는 게 이 판사의 어떤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가 꼭 필요해요. 소멸되는 권리라는 건 경매가 가장 깨끗한 매매 수단의 가장 좋은 것들은 법원이 그 판단을 아주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 뒷장에 나오지만 기준을 정해놓고 요거와 여기에서 요렇게 된 거는 네가 다 인수해 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요렇게 간 거는 다 소멸되는 거야 하고 그거를 조금만 공부를 하면 명쾌하게 이거는 좀 이상하다 아니면 이거는 전혀 괜찮다 이게 딱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하나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저는 제가 강의하면서 내가 권리 분석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손해난 거, 손해라는 게 뭐냐? 보증금 떼이는 거예요. 하고 났더니 인수하는 금액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하고 났더니 인수금액이 있어가지고 그거 주면 손해가 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보증금 떼야 돼요. 보증금 떼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강의하면서 항상 내가 권리 분석 잘못해가지고 떼인 보증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드립니다. 아예 계약서에 써가지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물어준 적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내 실력이 아주 특출해서요?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내가 추천하는 것도. 그런데 제 아시는, 제가 배웠던 경매하시는 분이, 저도 스승님이 몇 분 계신데, 두 분이 아주 대조적인 부분이에요. 한 분은 정말 실력으로 우리나라, 지금도 우리나라, 제가 어려우면 그분한테 자문도 받아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수강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못하겠어요. 이런 쪽이고, 또 한 분은 아주 이상한 것만 하세요. 소송할 것만. 근데 그게 한 30년 되니까요. 요즘은 책으로 이렇게 1년에 2권씩 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저도 되게 이상하게 봤거든요. 그거 왜 하세요? 응? 무슨 돈이 된다고? 맨날 소송해요, 맨날. 그것도 아주 정말 애매한 것들. 근데 그걸 한 30년 하니까요. 그 사례집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거 책 내요. 그런 것들이 저는 어느 수준이냐. 내가 할 때는 애매한 거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확실한 것만, 여러분들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닌 것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이상하다? 전문가한테 묻든지 아니면 포기하셔야 돼요. 그거를 고집 부려가지고 내 실력이 최고다. 세상에는 내 실력보다 엄청 뛰어난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 것만 이해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고, 따라서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가 꼭 구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배당 순서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어려워요.